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최근에 와서 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단어죠.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또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단단한 하나의 유통수단으로서 인정을 하겠다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되고 개발이 된 이후에 가장 혁신적인 사건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좀 연세도 있으시고 관심이 없었던 분야이기도 해서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서부터 시리즈로서 하나하나 쉽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함께 정보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제가 언제 영상을 올렸는지를 아시려면 이 밑에 알림 설정이라고 종모양을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일평생 한 번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시청자분들이 보시는데 오른쪽 화면 밑에 있습니다. 그것에 종모양 클릭하셔서 항상 놓으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 난리가 난 가상화폐, 일종의 암호화폐라는 것. 자, 그의 개념은 처음부터 다루면 좀 딱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글로벌 핫 이슈 달아드리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라는 댓글들을 몇 분 다루셨습니다. 댓글을 안 다루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하시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용어들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서 이 가상화폐, 어디서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가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온라인 브로커, 개인 간 플랫폼, 이것은 이제 P2P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이 브로커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죠. 한국에서는 브로커 하면은 조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증권, 스탁이라는 것은 대충 아실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요. 하지만 이 암호화폐도 이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오프라인, 즉 바깥에서 스토어를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온라인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온라인에서 진행을 할 때에 개인이 들어가서 회사에서 거래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 하나의 그 거래소가 브로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금융기관으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이라는 것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시작을 하면서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만약에 관심 있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보기 쉬운 앱이나 홈페이지를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설정하는 단계는 다 똑같습니다.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단어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상에서 내가 코인을 사고 현재 상태의 금액이 얼마이고 얼마가 거래가 되는지 내가 매수, 즉 사고, 매도, 파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이낸스라는 회사, 코인베이스라는 회사, 크라켄이라는 회사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온라인 브로커들이 현물,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암호화폐나,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처럼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확인한다는 개념이죠. 차익 계약,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하면서 이익과 손실이 벌어지는 그러한 계약의 형태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앱 중에서는 페이팔 같은 거 아시죠? 예, 페이팔은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텔러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 어플리케이션은 캐시 앱이 있고, 스크리얼이라는 것도 있고요. 벤모가 좀 많이 익숙하시죠? 벤모, VENMO.
벤모 등 여러 모바일의 앱에서 암호화폐까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동차까지도 살 수 있고 내가 그 거래를 하면서 현금으로 인정받는 암호화폐로 결제 수단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인정하는 회사들, 사이트들, 앱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거래소와 대부분의 온라인 브로커들도 전용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이동 중이라는 건 내가 뭐 운전하면서나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서나 이러한 곳에서 어떤 곳에서 하든 관계가 없이,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하신 분이 한국에 가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미국에 가서도 거래를 하실 수 있고, 프랑스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이런 편리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가상화폐 거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꼭 믿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히 시장 조사도 하고 나의 신념, 나의 확실한 개념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죠. 관련 위험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붐이고 요즘에 꼭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위험성도 있죠. 왜? 우리가 달러 종이돈, 1,000원짜리 종이돈을 손에 쥐고 이렇게 구기르기도 하고 접어서 지갑에 넣는 개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미국의 거래소는 글로벌 유동성이 큽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가상 거래소는 다른 유동성에 비해서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동성이 크다. 다양한 상장에 대해서 코인을 주고 받고 팔고 매입과 매도를 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증권거래소가 주식의 거래장이 24시간 거래가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게고요. 게다가 달러 기반의 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가로를 쳐서 USDT가 있고요. 혹은 USD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USDT나 USDC를 스테이블 코인의 대명사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쓰면 송금도 훨씬 빠르고 싸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송금을 보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환전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를 내죠. 그리고 받을 때에는 그쪽에 미국에서도 받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되면 송금은 바로 몇 초 안에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는 10분의 1,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USDT 또는 미국에서는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테더입니다. TETHER,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서치를 했더니 안 나오던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대표적인 얘기고요. 스테이블 코인 안에는 여러 명칭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과는 달리 이 스테이블 코인은 USDT의 개념은 1대1 비율로 미국 달러에 고정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1달러는 1이다 라는 개념. 즉 하나의 USDT 토큰은 항상 정확히 하나의 미국 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우리가 은행 거래 관계나 돈거래를 하는 금융과 암호화폐 세계 간의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USDC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즉 USDC 한 개는 항상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도 요즘에 붐이죠. 테더, TETHER. 실제로 미국의 달러나 또 동등한 현금성 자산으로 뒷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USDC는 가격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와는 달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달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붐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밀고 있는 거죠. 2025년도 미국에서 이용이 가능한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해서 장점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토로라는 겁니다.
이것은 2025년 미국에서의 최고 암호화폐 브로커이고요. 다양한 암호화폐의 선택과 암호화폐 지갑이 있는 우수한 모바일 앱입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보시면 알고 나중에는 아실 텐데 이 지갑이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자산으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내가 10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래소에서 담아두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거래소는 불안전하죠. 그래서 나만의 지갑, 암호를 걸고 내가 내 돈을 빼서 거래소에다 넣고 코인을 다시 내 지갑으로 옮겨오는 이 과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 이 지갑이 있는 우수한 모바일 앱, 하지만 수수료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이스티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수수료가 낮고 암호화폐 지갑이 제공이 됩니다. 암호화폐 선택이 제한적인 점은 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쭉 말씀을 드리는데 홈페이지를 그렇게 들어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우리 한국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건데요. 로빈후드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이 있는 우수한 모바일 플랫폼, 하지만 암호화폐 수수료와 코인의 선택은 평균 수준이다. 그래서 무난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로빈후드. 우리가 예전에 활 쏘는 로빈후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빈후드 치시면 그게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그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거래소. 네 번째로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즈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수수료가 낮지만 코인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거래가 되는 코인 종류가 암호화폐 지갑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엔다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수수료가 낮고 수수료도 중요하죠. 우수한 모바일 앱이 있지만 암호화폐 지갑이 없고 코인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많이 안 하죠. 그 다음에 리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선택이 뛰어나고 모바일 플랫폼과 암호화폐 지갑이 훌륭하지만 어떻게 했나요? 당연히 수수료가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알파카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암호화폐 수수료는 낮지만 모바일 플랫폼이 없고 코인 종류가 제한적이며 암호화폐 지갑이 없습니다. 좋을까요? 별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고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은 훌륭합니다. 보기에. 그런데 암호화폐 수수료가 높습니다. 코인 선택이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고요. 파이덜리디라는 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서비스이지만 암호화폐의 수수료가 또 높습니다. 암호의 화폐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public.com 우수한 모바일의 플랫폼과 전반적인 서비스를 줍니다. 하지만 코인 종류가 제한적이고 암호화폐 지갑이 없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이 없으면 약간의 불안정성도 있는 거고 수수료가 싸겠죠. 네. 통상 이런 것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우리가 쓰는 우리 한국 분들이 쓰고 있는 것을 세 가지만 추려드리면 첫 번째로는 코인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안정성이 있겠죠. 초보자용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이고요. 사용자한테 친화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들이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코인 지원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크라켄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라켄. 보안으로는 최고입니다. 파생 상품 거래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낮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인터페이스,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제미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욕 금융감독청 등 그곳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규제를 준수하는 최고의 사이트이긴 합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즉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많이 또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게 이 바이낸스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이지만 미국 사용자들을 위한 바이낸스 US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빈후드, 수수료가 없고요.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고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각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코인의 종류, 아까 말씀드렸죠? 코인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이름들이. 그 종류가 많고 수수료, 거래 방식 등이 다르므로 이용 전에 꼼꼼히 비교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변할 겁니다. 거래소 이용 전에 최신 규제 정보를 확인한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기가 있고 많이 쓰는 화폐 거래소를 택하시는 게 좋겠죠. 암호화폐 거래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할 때에도 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리플이라는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도 코인 굉장히 붐을 타고 있고요. 스텔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죠. 가입하고 거래하는 데의 절차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입하는 순서는 이메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원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넣으시고 회원 가입하시고요.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왜? 본인 인지를 인정해야 되겠죠. 여권이나 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통한 아이디, 주소, 그 다음에 내 사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입금을 해야 되겠죠. 거래소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래소에다가 돈을 송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면 원하는 금액대에 맞춰서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매입할 것인가, 그러니까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매수, 매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 출금도 해야 되겠죠. 예, 출금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지만 되고요. 주소는 영문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을 했는데 뉴욕키다리쌤 거래 시간이 24시간이라면서요. 365일이라면서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핫타임이 있겠죠. 피크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참 몰리는 시간. 예.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에서 5시. 왜 한국 시간으로 말씀드리냐면 미국은 주마다 시차가 다 다르시죠. 뉴욕도 한국하고 다르고 LA도 한국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가 한국 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 시간, 미국의 시장이 열리는 한국 시간 새벽 2시에서 5시는 거래량이 폭발을 합니다. 체결 지연이나 오류의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고요. 비교적 그러면 안정적인 시간은 언제입니까? 한국 시간으로서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한 4시간 동안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팁 하나 드리고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구글의 OTP 같은 2단계 인증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체크하실 때 2단계 인증 요즘에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영상에서. 요즘에 2단계 인증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니까. 내가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거래소를 하나만 둬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2개나 3개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만 거래를 할 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할 때에 여러 개의 거래소를 두고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실 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팁,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 여부 꼭 하셔야 된다는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외 거래 금융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쉬운가 어려운가? 들어보시니까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거래소 하나를 결정하고 거기에 이메일과 회원 가입을 하고 내 뱅크와 연결을 시켜서 내 거래소에 들어가 가지고 원하는 코인을 산다, 판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한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나이 중 또 로빈훗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틀리겠죠. 왜냐하면 화면의 구성이나 디자인도 내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코인이 집중적으로 잘 팔리는 또 사이트,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맞는 스타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래도 어려우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었던 것이 호칭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시작하는 이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와 내 지배, 나의 자산에 어느 정도의 문제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런 부분서부터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거래소들의 장단점도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시리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그나마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아, 그 소리였어? 라고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쌈이에요. 뉴욕 하늘 아래에서 전해드려요. 정보 한 줌, 시사 한 컵, 상식은 듬뿍 같이 나눠요. 우리 함께 과 함께해요. 비행기 탈 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쏙쏙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누르면 다 챙겨드려요. 우리 함께 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도 똑똑해지는 시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해요. 정보,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 뉴욕 기다리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 뉴욕 기다리